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이제 그 친한동훈계 후보 또 친원희룡계 후보 최고위원 후보 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공격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친한계로 보이는 장동혁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 주도한 사람들을 친윤계 또 원희룡 후보 캠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후보 측이 반발을 하면서 어제 합동연설회가 굉장히 다툼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후보도 이제 친한계 후보인데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되면 당정 관계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서 친윤계가 대통령 욕을 먹게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뭐 대통령을 끌어들였어요 거기에. 반면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뇨한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한동훈 후보가 원칙적 찬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검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아야 된다. 또 맹비난했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하냐 이렇게 했고요. 또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불통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문자도 잘 안 받는다.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5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익십을 했는데 이거하고 또 연상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당 주제가 나오잖아요. 민주당 주제일 땐 민주당을 깔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 주제가 나올 때 이제 우리 당을 까겠죠. 네, 근데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흑색 성정이 얼마나 난무하냐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거티브랑 지금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사실 확인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주요한 투표권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봤었을 때 1번 가제로 뽑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재집권할 수 있느냐, 재창출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결정을 짓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의 소통을 원만하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것이냐인데 서로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원희룡 후보 쪽은 내가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나 소통 막혀 있지 않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열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경원 대표가 대통령은 최소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가 지금 내가 친윤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 측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전당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당대회에 진짜로 사분 오열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민주당을 잡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뭉칠 수 있는 전당대회 수준에서 사실 팩트 확인을 하는 선에서 이게 서로 공격이 오가야지 진짜로 근거 없는 흑색성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건요, 소수의 의견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데요. 민주당에는 진짜로 민주가 사라졌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힘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서 아직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처럼 한 명을 중심으로 완벽히 뭉치진 못했으나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처럼 과하진 않더라도 단결되는 모습을 보여서 또 다른 돌파구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진 대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친 원희룡의 그 최고위원 후보인 이뇨한 이뇨한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원나 연대도 가능하다. 나경원과 이제 원희룡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원희룡이 되면 당이 분열되니까 틈새를 타 나경원이 반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자 메시지 파동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원희룡 후보의 표로 이어지냐?
한동훈 후보를 애초에 지지했던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원희룡 후보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그 간극이 넓은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표가 저는 아예 이제 장외로 나왔다. FA 시장에 나왔다고 보이고 이걸 누가 줍느냐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고 원나 연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초반에 약간 새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제 1차, 2차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으로는 단일화가 됩니다. 그 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 연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인데 약간 이제 그 바람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원나 연대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자 대결에서 원희룡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원나 연대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원나 연대를 얘기하면은 사실 원희룡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뇨한 후보는 누가 봐도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죠. 네. 자, 배정우 부위원장. 네. 지금 이제 김민전, 김영대, 박용찬, 박정훈, 또 이상규, 이뇨한, 장동혁, 함은경 8명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최고위원이 좀 누가 될지 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들이 또 반 한동훈 쪽에서 많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일단 뭐 최고위원들 누가 되느냐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친한 그리고 친윤이 뭐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네.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은 과연 친윤 최고위원들이 가만두겠는가? 벌써부터 이미 선을 넘어가지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여권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위기의 본질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이 두 분의 지금 쌍끌이 리스크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상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130만 명 이상의 탄핵 국회 청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수위를 넘었다. 당초에는 이제 주가 조작 의혹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임성근 관련해서 뭐 구명 로비의 창구다라는 그런 의혹을 던져주는 문자 여기에다가 또 전당대회를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당무 개입을 안 된다라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직접 때리는 이 문자 지금 리스크까지 터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해야 될 것은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던져야 될 카드는 다 나오고 있지만은 빨리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세워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정권의 위기 상황이 제가 볼 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줄다름질 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예, 이제 문자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준욱 대변인 오늘 나경원 후보가 이제 어느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과정에서 당무 개입 이런 표현을 했고 국정농단 등의 이제 표현을 썼다. 이거 자체가 한동훈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 이번 전당대회가 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아마도 지금 이 문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댓글팀이라든지 아니면 당무 개입이라든지 또 전대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저는 고소고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수사 요구가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런 리스크들이 리스크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화될 가능성 이거 분명히 있다 보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이기게 되더라도 저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그 이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피로스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최고위 구성 과정도 보면 친윤 비윤 이렇게 섞일 텐데 과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리더십 나올 것인가? 저는 뭐 지금 그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한동훈 대표 돼도 된다. 뭐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만한 제2의 뭐 그런 시나리오 우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거 보면 한동훈 체제가 굉장히 순항하기는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제 2차 TV 토론 있잖아요. 근데 나경원 그 후보가 한동훈 대항마는 내가 적합하니까 원희룡 후보 사퇴하라.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모양인데요. 그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공학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있고 나경원 후보가 있고 한동훈 후보가 있으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변화의 무게를 더 두신 분들이에요. 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통령과의 소통의 무게를 더 두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요. 당의 지금 뿌리에 대해서 더 이거 가치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에 무게를 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아까 이탈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당정 관계의 소통에 더 무게를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표가 이탈했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소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의 표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문자 일심 논란으로 해서 그럼 이게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부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도 또 표가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사 이익이 구조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이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당 리스크 많이 가지고 있죠. 변화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거 많은데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지 못한다. 실제로 여기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100만 원 이상 나와도요. 민주당 진짜로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작해야 됩니다. 400억 이상 토해내려고 하면 당사 팔아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이 리스크 계속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의 리스크가 온전히 이재명 당대표에게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인수 대변인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민주당으로 방향을 아니, 근데 앞쪽에 대한 기승전 발언을 할 수가 민주당이에요. 없어서 근데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저기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리스크 없어지는 거네요. 상당히 없어지죠. 상당히 왜 무죄 나왔는데 없어지는 거지? 상당히 없어지죠. 아니 그거 하나가 아니니까 혐의가 너무 많죠. 그럼 또 두 번째 위증교사도 있고 그것도 무혐의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없어지죠? 글쎄요 나오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무혐의. 볼까요? 네, 무혐의 나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박여발의 시사 1번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